날씨 많이 춥죠? 바람도 많이 불고. 자, 그래도 이거 그 비닐 천왕이가 좀 낫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자, 사우드 벤치 차례 성주 촛불문화제 611회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함성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 둘, 셋. 예, 오늘 타이밍이 맞습니다. 네, 지나가고. 자, 먼저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잠시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불러오겠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지는 간대 높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야 따르라. 전투를 청산하자! 사드 가고 평화오라! 사드 가고 평화오라! 예, 앉아주십시오. 예, 사법적폐 중에 한 분이시죠. 양승태 전 대법관 구속 수감됐습니다. 예, 그 소식을 그 다음날 눈 뜨자마자 인터넷에서 DB했죠. 양승태가 구속이 됐다는 소리 듣고 잠이 버뜩했습니다. 예. 사실은 구속 안 하자니 쪽팔리고 구속하자니 증거가 더 쪽팔리고 사실 법원에서도 판단 내리기 굉장히 좀 힘들었을 거라. 예. 하지만 구속하지 않고서는 자기들도 좀 힘이 들지 않았을까. 예. 구속하지 않은 것이 되려 자기들 입지를 더 약화시키는 국민들의 여론을 더욱더 나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천만다행히 구속 수감됐습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전 정권에서 이루어진 그런 법원의 적폐들 이런 것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쉽게 다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적폐 세력에 대한 수사가 좀 더 과감히 좀 더 결단 있게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진행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관조 도한영님의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와 함께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군청에서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파리장서운동 100주년 그 추진위원 출범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파리장서운동 이 땅의 마지막 선비라고 불리시던 심창숙 선생님이 여기 성주 대가 출신이고 성주에서 많은 선비들이 거기에 합류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선비는
중국 선비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시작된 겁니다. 한자로 선비 사자인데 그 중국에 원래 계급 체계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황제인 천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제후 왕이 있었고 그 아래에 대부가 있었고 대부 아래에 선비가 있었고 그 아래에 서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단계인데 그러니까 황제와 왕 바로 밑에 대부와 사가 있었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대부와 선비는 그런 겁니다. 귀족 혹은 관료가 될 사람들 그게 이제 대부와 선비였습니다. 그게 이제 한 나라 정도에 들어와서 과거 제도가 생기면서 선비와 대부가 합쳐져서 불리고 했는데 그것이 송나라쯤 들어와서 과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당시에 중국과 소통하던 고려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려 중기까지만 해도 그냥 대부 혹은 사대부 가볍게 불렸는데 그렇게 불리던 선비가 조금 앞에 가기다 뒤에 가기다 그 신분들이 고려 후기에 들어가면서 신진 사대부 이렇게 불리면서 이제 선비가 되었습니다. 대부가 앞에 갔죠. 자기 자신들은 대부보다는 선비를 앞세운 거죠. 유럽식으로 말하자면은 노블리스 오블리제 의무를 먼저 앞장 세우고 사회적인 행동들을 먼저 하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유럽에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푸른 피를 가진 귀족이라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바꿔 얘기하면 고려에서는 선비대부, 사대부라고 부른 겁니다. 원래 서양에서 귀족들을 보고 푸른 피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일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일을 안 하고 땡볕에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하얀 피부에 핏줄이 보이니까 푸른 핏줄이 보이죠. 그래서 푸른 피를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 같은 평민들하고 다르다라고 서양의 평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비슷한 게 고구려에도 있었습니다. 부여에도 있었고 부여에서는 호강 이런 식으로 불렸고 고구려에는 좌식자라고 불렀습니다. 좌식자가 뭐냐면은 앉아서 밥이나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데 그렇게 불리지만 고구려 이야기에 보면 고구려에 잘 나갈 때 한 1만 명 이상의 좌식자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평시에는 밥만 먹고 살다가 나라와 사회가 위급할 때 목숨을 가볍게 던지는 사람들 그래서 좌식자라고 불렀고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고구려 신분제도에서는 중인이나 중간계급 정도이거나 조금 더 위의 계급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왕실에서도 고구려 귀족들도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시에는 그렇게 살지만은 물론 부패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당시에 고구려가 강성할 때는 그 사람들은 나라 위급한 상황에서는 초계같이 목숨을 던졌습니다. 고구려에 이야기 나오는 유유라든지 몇 명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 마찬가지로 그런 고구려의 좌식자 그걸 갖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은 그 사람들을 갖다 선배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그 선배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고려로 내려와서 사와 결합이 되어서 선비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신진사대부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고려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명분으로 나섰습니다. 고려 말쯤에는 사회 구조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고 느끼시는 분들 이상으로 부의 편중이
완전히 집중이 되어서 밥이라도 빌어 먹고 살려면은 남의 집에 일을 하면은 돈이라도 나오니까 당시 백성들의 대다수가 고위 귀족들의 하인으로 들어가서 노비로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하는 게 거의 없었지요. 그리고 그 신진 사대부들은 그 밑에 요즘은 따지자면 중소기업 업자나 뭐 그 정도 조금 밥 먹고 살 만한 정도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보기에 이걸 바꿔야 되겠다. 혹은 요즘 표현을 말하면 강남 자파쯤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이대로 되면은 우리는 먹고 살 수도 없고 이 사회도 망한다, 국가도 망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목숨을 던지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나서서 해낸 것이 우리 잘 아는 드라마의 정도전에 나오는 그 신진사대부들입니다. 그 신진사대부들의 전통을 이어서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의병들이 그런 선비들의 전형으로 보여주죠. 의병들은 지도자들은 대부분 선비들이었고 사회와 좀 더 가깝게는 고장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섰고 자신들의 재산까지 다 밀어넣었습니다. 당시에 뭐 평민들이 의병 군사들을 나섰지만은 그 군사 군량미, 갑옷, 무기 전부 다 선비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초회같이 내어 던졌고 성주에서도 대말장군이라는 여러분들이 나섰습니다. 그 전통을 이어서 조선에 망할 때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선비들이 났습니다. 심산정님이 대표적이죠. 즉 사회를 바꾸지 못하면 국가를 갖다가 건져내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나서는 스스로 당당하게 사회와 국가를 갖다가 구하기 위해 나서는 그런 사람들이 선비입니다. 혹은 좁게 이야기하면 지역 사회를 지키기 위해 나서는 사람들이 선비들입니다. 다 같이 연대하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게 잘못되었다 느꼈을 때 그렇게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선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촛불들이 지난 이게 나라가 라고 왔을 때의 그 심정과 고려 말 때 그 신진 사대불이 났었을 때 나라를 바꾸지 못하면 나라를 뒤엎어버리는 혁명을 만들어내자 라는 것과 우리의 촛불 혁명과 4.19 혁명과 5.18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의병들 모두 그 본바탕은 같은 겁니다. 구하지 못하면 없고 구할 수 있다면 초이같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위의 우리 가족들과 우리 고장들과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그것이 선비라고 생각하고 우리 촛불들은 선비의 고장의 후예들로서 당당하게 전국에서 제일 먼저 촛불을 켜고 선비로서 나섰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1운동 100주년, 파리장소운동 100주년 심산선생의 후예인 우리들은 그 조상들이 부끄럽지 않은 선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100주년 올해가 더욱더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비의 후예들이고 우리는 선비들이고 아니 선비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후예들이고 고조선 이래로 나를 위해서 언제든지 목숨을 바치고 나왔던 선비, 자식자들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조상들을 갖다가 바라봐도 되는 그런 후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관저 도환영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백 년 전에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선조가 이순신 장군께 명령을 내렸죠. 일본 놈들하고 왜구하고 일본은 아니죠. 예, 왜구를 공격해라 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옥고를 치르셨죠.
이순신 장국에서 그때 왜 임금의 명을 거역하셨냐 하면은 무릇 선비란 나라의 근본인 백성을 섬기는 것이 선비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록 임금의 명일지라도 백성들을 위함이 아니라면은 거역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선비라고 생각하셨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모두 선비가 아니실까. 옳지 않은 것에는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시고,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이 국가를 위한 것이고 이게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 이 땅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적어도 내 목소리를 내고 한건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마음 절대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또 나라가 국가가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것이 옳지 않았을 때는 또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영원히 존속할 수 있고 이 나라가 끝까지 나라의 형태로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성주군청 대강당에서 파리장서운동 및 4.2 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사업회의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한 400여 명의 제가 봤을 때 한 400여 분 정도 된다고 봤는데 기자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600여 명이 오셨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이병환 선수 군수님께서 오셔가 축사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출범식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효병은 원장님이신 노태명 원장님께서 축시를 적어주셔가지고 김경희님인가 예 그분께서 오셔가지고 낭송을 하셨는데 마지막 구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곳에 우리가 있었다.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곳에 계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100년 전에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4월 2일 날 성주시장에서 출발해서 성주군청까지 제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 그날을 기억하는 그런 행사에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시고 또 선조들이 이 땅을 지키기 위해 애쓰셨던 그 마음 그날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분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순서는 우리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전영미님의 노래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뭐지? 노래부터 좀 찾아놓고요. 많이 추우시죠? 괜찮아요. 안 추우세요? 저는 너무 추운데. 많이 추우시죠? 네. 아니, 가끔은 저기 밑에 있긴 했는데 오늘 간만에 무대에 올라왔다고 오랜만에 나타났다고 뭐라 하네 그죠? 네, 집회 분위기를 한번 바꿔봐야 한다고 한 번씩 올라와야 한답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고 네 왔습니다. 오늘 참 바빴던 것 같아요. 예, 그 군청에도 왔다 갔다 간만에 한 2년 만에 풍물도 한번 쳐보고요. 네 했었는데 우리의 역할이 조금씩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해야 할 일들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사드를 막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열정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네, 우리가 또 계속 한 목소리와 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첫 번째 노래는요, 사랑일기라는 노래입니다. 잔잔하게 사람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노래로 담았던 시인과 촌장의 노래죠. 네, 사랑일기 한번 불러볼게요. 박수 주시면 좋으니까.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르는 새들의 날개 축지 위에 저 차를 타고 일터로 가는 인부들의 힘센 팔뚝 위에 광장을 타고 오르는 비둘기들의 높은 노래 위에 바람 속을 달려나가는 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 사랑해요라고 쓴다. 사랑해요라고 쓴다.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는 나그네의 저 지친 어깨 위에 시장어기의 엄마 품에서 잠든 아가의 마른 이마 위에 공원길에서 돌아오시는 내 아버지의 주름진 항원 위에 아무도 없는 땅에 홀로 서 있는 친구의 굳센 미소 위에 사랑해요라고 쓴다. 사랑해요라고 쓴다. 수없이 밟고 지나는 길에 자라는 민들레 잎사귀에 가고 오지 않는 아름다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소녀의 경방찬 유리창에도 끝도 없이 흘러나가는 저 사람들의 고독한 뒷모습에 사랑해요라고 쓴다. 사랑해요라고 쓴다. 사랑해요라고 쓴다. 사랑해요라고 쓴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사랑해요라고 말 한번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네, 우리 몇 년 동안 이러고 있잖아, 그죠? 네. 네, 이게 동지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투쟁하는데 동지 내 사랑 정말 동지 사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랑합니다. 안아주면서 한번 하세요. 허그하면서. 네. 자,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서 사랑 노래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지쳐가던 내게 그대는 다가와 가물어 갈라진 가슴에 단비를 주었죠. 잊었던 희망의 노래가 새록새록 쏟고 그댈 그리며 살인 날들 꿈만 같아요. 그대 고운 내 사랑 5월의 햇살 같은 꿈이여 그대 기다리며 보내는 밤은 왜 이리 더딘지 그대 짊어진 삶의 무게 가늠하지 못해 오늘도 나는 이렇게 외로워하지만 가시나무 숲서덕이던 내 가슴 치우고 그대를 쉬게 하고 싶어 내 귀한 사람아. 그대 고운 내 사랑 5월의 햇살 같은 꿈이여 그대 기다리며 보내는 밤은 왜 이리 더딘지 그대 짊어진 삶의 무게 가늠하지 못해 오늘도 나는 이렇게 외로워하지만 가시나무 숲서덕이던 내 가슴 치우고 그대를 쉬게 하고 싶어 내 귀한 사람아. 그대를 쉬게 하고 싶어 내 귀한 사람아. 감사합니다. 오! 예, 다시 한 번 더 낭낭한 목소리로 저희들에게 좋은 노래를 들려주신 전영민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그 사랑 노래를 부른다면서 좀 옆에 사람 좀 안아주세요라고 하셨죠. 근데 저기 저 중간에 계신 분 보이소? 기둥을 안고 계십니다. 예, 김총희 위원장님 기둥을 안으실 게 아니라 우리 사모님을 좀 안아줘 있어. 예. 그래도 저 우리 또 위원장님 또 천막 날아가지 말라고 저 붙들고 계시는 모습 보니까 참 제가 좋은데 벌써 부를 때 그 가시지 그 괜히 계시가지고 그 잡고 계시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끝까지 좀 붙들고 계주셨으면 고맙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순서는
정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신 게 아니고 오랜만에 발언하시죠. 예. 올랑소녀 이수미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새는 밑에서 하는 게 유행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반갑습니다. 동인선생님께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하는 일이 상당히 궁금했습니까? 궁금하지 않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하는 일을 이 자리에서 이런 발표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제가 하는 일은 지금 우리 별동네 공동체에서 하는 일하고도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제가 이 일을 하게 됐는지 또 지금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목은 주민 밀착형 생활 SOC 사업에 점하여 이렇게 잡았는데 생활 SOC라고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뭐 도시재생사 우리 지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로는 최고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시장통에 정류소가 이전을 한다고 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지금 얘기가 지금 좀 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인데요. 자, 한번 넘겨봐 주세요. 제 그림이 뭘까요? 제가 얼마 전에 찍었는 사진인데요. 저게 전국에 널려있는 체험마을이나 관광 무슨 마을의 체험 실습장의 실태입니다. 그게 대표로 제가 그냥 하나를 찍었는데 저게 전국적으로 한 3,000여 개가 있는데 10%도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부 그 건물을 아주 상당히 잘 지어놓고 처음에는 할 때는 운영을 잘 해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원금을 받고 본인의 자본금을 넣어서 본인의 자본금도 들어갑니다. 지원만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자본금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까지 들어가는데 그런 자본금을 넣어서 시설을 해놓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저런 형태로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저는 2015년에 성주로 이사를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기농기촌 정착 기술 교육을 받고 농어촌 마을 해설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 저는 교육을 받았는데 농어촌 마을 해설사 교육을 받으면서 제 머리에 딱 들어온 것은 뭐였냐면 유유시설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저거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농민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모든 농민들, 거의 100%의 농민들이 원하는 게 내 농산물을 수매하지 않고 직거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농장에 사람들이 오는 체험 농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하더라고요. 네, 다음. 그래서 제가 액션 플랜을 이제 한번 짜봤습니다. 처음에는 액션 플랜이라는 말을 몰랐겠죠? 근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액션 플랜은 이거였더라.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가? 유유시설을 한번 활용해 보겠다. 이걸 활용하고 싶더라. 그리고 직거래를 활성화해서 농가 소득을 좀 증대시켜 보고 싶더라.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더라.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요. 근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되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유유시설이 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직거래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사진에서 봤던 그런 시설 농가들하고 MOU를 맺으면 내가 시설 없는 나도 사업을 할 수 있겠더라. 첫 번째. 그리고 지역의 자원들이 참 많습니다. 사회적 자원, 자연 자원, 문화적 자원이 많습니다. 그거 활용하면 더 좋겠더라.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하려면 뭘 해야 되노? 나는 체험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더라.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할까? 제가 하고 있는 블로그나 SNS로 홍보를 해야 되겠더라. 이거를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할까?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할까? 해서 제가 개인 사업장 하하숨이라는 농촌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을 하나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모든 게 다 있는데 제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원이 많다고는 하나 제가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원 조사를 하러 다닙니다. 성주에는 이러한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자연적 자원이 있고 문화적 자원이 있고 사회적 자원이 있습니다. 또 다시 다음. 그리고 지금 관내에 제가 이야기했던 체험농장 아까처럼 그렇게 버려져 있거나 말거나 간에 체험농장이라고 있는데 그런 농장들에서 하고 있는 체험들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곳에서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요 정도에서 그치려고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음. 그 사업들을 가지고 저는 이런 블로그를 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자원을 활용하고 또 MOU를 맺고 또 SNS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하숨이라는 체험 농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밑에 작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단체들을 제가 이제 홍보를 해서 저한테 손님이 오셔서 요렇게 MOU를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지역 처음에 보면 저기는 보시면 아시겠죠? 한계마을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주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리고 참외농장이고요. 그 다음에는 삼동 연수원에서 오신 손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한국농촌관광대학이라는 곳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연수를 가게 됐는데요. 그러면 제가 보는 포커스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업과 일본은 어떻게 다를까, 그리고 우리 성주 지역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제가 쳐다봤는데 제일 첫 번째 바다가 보이는 저게 사또야마 사또움이라고 해가지고 시골 산 시골 강을 자원화 만들어 놨어요. 그 사람들은 손을 대지 않고 어쨌든 자기들 나름으로 자기들을 표현하고자 노력을 해놨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입니다. 거의 손을 대지 않았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상가에 몰려와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저기 와서 물건을 사고 먹을 걸 먹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왼쪽에 있는 거는 150년 된 사케 공장입니다. 가내공업이에요. 그런데 시설이 보면 저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나무를 이렇게 걸어서 쌀을 꼬두밥 잡는 그 천을 이렇게 널어놓고 옛날 방식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조금 큰 사진은 제가 이번에 가장 관심 있게 봤는 통채로 마을이라는 곳인데요. 통채로 호텔 마을인데 마을 자체가 호텔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 호텔에 가면 무엇을 합니까? 첫째 숙박을 하죠. 그 다음에 식사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즘은 피트니스 클럽도 있어요. 안마도 받죠. 이발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마을에 형성된 작은 가게를 지가게를 해서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니는 요렇게 조금 더 개선해 볼래? 니는 요렇게 한번 해볼래? 그리고 얻는 종목은 네가 이게 없으니까 네가 요런 거 공부해서 좀 한번 해볼래? 해서 마을 전체를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호텔처럼 이용할 수 있는 통째로 호텔인데 저기 영업하고 있는 사장님이 30대 초반에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마을에 와보고 여러 사람들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 거예요. 야, 이렇게 그 경치가 좋은 곳이 호텔로 운영이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장에 할 수는 없잖아요. 수익이 없잖아요. 사업계획서를 씁니다. 우리 같으면 뭐 경북 뭐 농어촌 관광공사 이런 데다가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나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일본에는 인턴제라는 게 있어요. 농촌에 청년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 우리처럼 건물을 지어주고 네가 호텔 하려고 하니까 호텔세를 하나 지어줄게 네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라 그러면 네 그 사업이 좋으니까 내가 니네 최저임금비를 3년 동안 줄게 네 그거 연구해서 해. 그러면 이 청년이 사업을 받아요. 받으면 3년 동안 국가에서 최저임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 안에서 방도 구해야 되고
자기가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 좋았던 건 뭐였느냐 하면 그러면서 옆집의 할머니 알고 그 동네 사람들하고 사귀게 되고 이 동네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처음에는 자기가 이걸 하려고 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다른 게 필요하구나. 이 동네는 무엇이 필요한가 실질적인 거를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예, 다음. 그리고 민박을 갔어요. 농가 민박을 갔는데 저희 나라에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제가 농가 민박이 농촌에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하면 할 수 있는데 매뉴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저 할머니가 92세인가 이래요. 할머니가 손가락을 요렇게 맞추면서 앉아 계시는데 이게 운동이랍니다. 하고 계시는데 저 중간에 있는 저기가 이로리라는 일본의 남방 난로예요. 그죠? 우리나라 화로처럼 이렇게 있고 식사는 저렇게 해주고 그리고 뭐 이런 이제 일본 것들을 봤는데 제가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체험은 아주 거대하게 뭔가 행위를 특별한 행위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저는 모든 체험을 다 했습니다. 여기서 체험이라고 하나도 말하지 않았는데 일본을 다 봤어요. 네, 다음. 그래서 제가 농박의 매뉴얼이 뭘까? 내가 체험을 하고 일본을 기억할 수 있었던 농박의 매뉴얼이 뭘까를 사무국에다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 사무국에서 농박의 매뉴얼은 이렇다. 첫째, 이로리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로리, 아까 그 보셨죠? 난로처럼 생겼던 이로리. 난로를 농가 민박을 하려면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다다미빵을 2개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몇 가지의 향토 음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갖는 그 지역이 칠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어서 칠기 그릇을 보유하고 있어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칠기 그릇에 밥을 내줘야 된다. 요 4가지가 매뉴얼인데요.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는데 계속 다 일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일본. 그런데 특별한 게 하나도 없고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다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는 제가 어제도 초청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도시가 발전을 해야 된다. 근데 제가 말했습니다. 성주가 발전을 해서 대구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도시화를 원하는데 그것을 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본을 보면서도 개발이 곧 발전이다라는 우리의 사고는 결코 아니다. 다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개발 일고로 발전은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다음. 그러면 개발 일고로 발전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의 가장 근접해 있는 고령을 한번 가봤습니다. 고령을 가봤더니 고령에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관광 콘텐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십수년 전부터 많은 고민을 해가면서 많이 실패해가면서 지금은 엄청난 관광 인프라를 구성했는데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대가야 테마파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대가야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기 문화. 거기는 들어가면 철기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눈으로 읽히는 게 무슨 철기 어쩌고 해놨어요. 고령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람들이 이걸 그냥 했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고민을 하면서 여러 전문가들과 또 민간인들과 주민들과 고민을 했지 않겠습니까? 대가야 테마파크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가는 코스가 계실마을입니다. 계실마을과 애마을이 있는데요. 여기는 가야인들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마을에 가면은 할머니들이 연 만들기 체험을 해줍니다. 그거를 물어봤어요. 연 만들기를 왜 했느냐? 이걸 컨설팅 할 때 네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뭐야? 하니까 할머니들이 우리 연 만들 수 있어 라고 해서 엿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들 수 있는 거 뭐야? 육아. 그렇게 했고 그 주변에 딸기 농장들이 우리 딸기 할 수 있어. 그래서 수많은 저기는 지금 들어가면 수많은 체험을 하고 있는데 계실마을에서 연 만들기 하고 육아 만들기로 그 일대의 모든 쌀을 다 소비합니다. 쌀을 하나도 수매하지 않습니다.
다 수각을.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한옥 있죠. 그걸 그대로 약간의 보수를 해서 거기에 외국인들이 들으면 다 민박을 합니다. 이렇게 가야인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면 대가야 체험 캠프장이 있습니다. 몇만 평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동물도 있고 뭐가 있는데 여기 가면 놀거리가 있어요. 방갈로도 있고 캠핑카도 있고 텐트 치고 놀 수도 있고 이런 거리를 제공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대가야 민속촌이 있는데 거기는 4월에 개장을 하는데 거기도 평소에 평민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강 옆에 지금 로컬푸드 리버마켓이라고 아시죠? 그걸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업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5월 달부터 오픈해서 서서히 준비를 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연계된 것들을 봤을 때 여기에서 대가야를 우리가 가면 고령을 가면 우리도 말하지는 않는데 가야를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 다음.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성주의 자원을 모아서 성주 다음으로는 어떻게 갈까? 다음. 이번에 제가 이제 고령에서 고령 성주 안동으로 이제 제1교포가 방문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려고 고령에서 3박 4일 있기는 뭐하니까 대구로 간대요. 그래서 제가 성주로 온나? 내가 성주에 1박 2일은 책임을 질게. 1박은 책임을 질게. 성주 줘. 제발 줘라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번 짜봤는데 다음. 모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려니까 제 하하숨이라는 사업장으로는 역량이 부족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목표를 수정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게 성주를 이야기하고 아까 고령을 본 것처럼 내가 성주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주라는 것을 남들이 바깥에서 와서 느껴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디언들은 아시죠?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오잖아요.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반드시 한번 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예. 요거는 제가 생활 SOC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마지막에 하나를 달아놨는데요. 이게 처음 시작된 게 구산동에 있는 주상폭탄평 아주 낡아빠진 건물이었어요. 이걸 허물까 말까 뭐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동네 주민들한테 여론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필요하다. 도서관 하나 지어줘. 해가지고 이거를 리모델링 할 금액을 이제 받았는데 생활 SOC 사업의 목적이 뭐냐 하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어떤 주민 복지가 되어야 됩니다. 돈벌이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도서관을 지어달라 했으니까 작가들이 시를 낭송하고 뭐 시교실도 만들고 이러이러해서 지금은 사서가 27명인데 그 중에서 22명이 지역의 청년들이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수입원은 그 옆에 카페를 하나 만들고 그리고 뭐 다양한 수입 활동을 그 안에서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활동들이 국가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 지원을 해주는데 100%를 해주지 않고 첫 해는 90% 뭐 둘째는 80% 뭐 이런 게 있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별도내 공동체가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얘기해 주신 우리 이수민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헌 교수님이 취임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공약에 나온 대로 성주를 문화도시로 좀 바꿔야 되겠다. 진한 교수님께서는 성주를 산업도시로 바꾸고자 해서
공단도 유치하고 하시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문화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도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주도해서 문화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오래가고 생명력이 있고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추진단들이 이제 슬슬 결성이 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주민들과 토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여론도 조성해서 정말 주민들의 삶에 가까운 그런 문화도시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그 중심에 우리 별동네 공동체 좀 더 넓게는 우리 성주 주민들이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 그로 인해서 성주도 이제 정말 남부럽지 않는 문화도시가 되면은 다른 고장과 좀 다른 색깔을 가진 그런 문화도시로 우리가 바꿔 나가면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 한번 해봅니다. 그때 여러분들 아이고 내가 뭐 할 줄 알겠노라고 뒤로 빼지지 마시고 앞에 나가셔가지고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같이 하실 거지요? 네. 목소리 작습니다. 같이 하실 거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우리 김미영님 앉아 계시지 말고 나와서 빨리. 예. 맨날 먼 산 보고 계십니다. 예. 자 마지막 순서로 우리 김미영님의 또 힘찬 목소리로 들어보는 노래를 한번 듣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성주의 앞날이 참 기대됩니다. 네, 첫 곡 마른 잎 다시 살아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서럽다 울만한가 그
추우시죠? 아, 좀 신나는 노래를 하고 싶은데. 좋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곡은 작은 창이라는 노래인데요. 저는 큰 창이 좋은데 어떤 노래인지 한번 네, 불러봅시다. 네, 작은 창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작은 창에 아침 찾아오면 가사로운 햇빛 들어온다. 내 마음 한구석에 어두운 그림자가 햇빛 속에 사라지는 네, 이상하죠? 사랑만 장미 햇빛 죄송합니다. 어떡하죠? 참 난감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별빛들의 노래 들려온다. 내 맘 한구석에 어두운 그림자가 달빛 속에 사라지려나. 그 창으로 햇빛 받는 사람 많지만 나는 작은 창으로 달빛 받는다. 손바닥만한 달빛 아하 내가 웃고 있는 눈물이 가득 온 채로 어떡하죠? 다시 할 수도 없고. 네, 예, 다음번엔 이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운데 그만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가사를 잠깐 까먹으신 우리 김희영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지요, 그죠? 예, 뭐 괜찮습니다. 뭐 다음에 잘하시면 되지. 그런데 아까 노래 부르시러 올라오시기 전에 가사를 뭐 적어 놓으셨던데 외국 팝송을 갖다가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이거 하시려고요? 하니까 노래 가사를 덜 외우셨답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그걸 절대 안 했습니다. 네. 노래 제목이 I have a dream 하는 노래인데 아시죠? I have a dream someone to sing 하는 노래. 네. 그래서 다음 주에 부르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때는 제발 가사를 좀 이자쁘지 말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노래를 좋은 목소리로 불러주신 거 참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박수 치는 거는 다음 주에는 가사 까먹지 말라고 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언제를 가가지고 막 글자 써가면서 학교다니는데 공부하는 것처럼 그래야죠. 해가지고 그래. 어딨어? 예. 예. 뭐 가끔 저렇게 실수하셔도 참 인간미 있고 좋습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십시오. 짧게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얘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세대가 다 그렇습니다만 약간 권위를 가지고 가족들하고 대하셨던 게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뭔가 잘 되면 자기 탓인데 잘 안 되면 막 엄마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당신 때문이다 하시면서 막 구박도 하시고 하셨던 게 제 어릴 적에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글을 적어 놓으신 게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아버님께서는 안과 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을 막 탓하시고 하셨는데 그때 어머님께서 적어 놓으신 글에 타인이 있을 때는 절대 아내에게 아내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여기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절대 밖에 나가서는 안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자식과 다른 사람이 계실 때는 절대 아내가 뭐 작은 실수하더라도 그 허물을 덮어줘야지. 그 허물을 갖다가 자꾸 들춰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문득 듭니다. 예.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611회차 굉장히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께서는 안주까지 기둥을 붙잡고 계십니다. 자,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촛불문화제가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김충환 위원장님 덕분이다 생각합니다. 예. 부디 쭉 그렇게 기둥을 좀 붙잡아 주시고 우리도 좀 붙잡아 주시고 성주군도 좀 붙잡아 주시고 대한민국도 좀 붙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호해치고 사드 배치철의 성주 촛불문화제 611회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비! 네! 우리는 평화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예, 추운 겨울날 감기 걸리지 마시고 몸 건강히 계시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성주촛불 611회차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금요일에는 더욱더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